플레이어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지우고 OBR 카메라라고 검색해서 OBR 카메라 리그를 넣어준 후 트래킹 오리진 타입을 플로우 레벨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트래킹 스페이스에서 OBR 핸드 프리팹을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넣어준 후 오른손에 핸드 타입을 핸드 라이트로 변경 후 프리팹의 메쉬를 전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OBR 인터랙션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집어넣고 OBR 핸즈라고 검색해서 OBR 핸즈를 집어넣고 먼저 포크만 할 거기 때문에 포크 인터랙션이라고 검색한 후 핸드 포크 인터랙터를 핸드 인터랙터스 레프트와 라이트에 각각 집어넣고 인터랙터스의 안에 베스트 호버 인터랙터 그룹 안에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테틱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OBR 레프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OBR 레프트 핸드 신테틱이 있어서 그걸 집어넣고 그리고 똑같이 OBR 라이트 핸드 신테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 비주얼스를 꺼준 후 신테틱에 I modify data from source를 left와 right 핸드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 인터럭터에 리미터에 신테틱을 각각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포크 인터랙션 강의를 보면 세팅이 한 번 더 나오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씬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Create UI UI를 만들기에 앞서 먼저 캔버스 모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에 캔버스 모듈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포인터블 캔버스 모듈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 플랫 캔버스와 커브드 캔버스를 만들 건데 먼저 플랫 유니티 캔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크 인터럭터 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블 캔버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터블 유니티 이벤트 래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후 우클릭해서 UI에 캔버스를 넣어주고 이름을 유니티 캔버스라고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볼 건데 먼저 캔버스에 오버레이를 월드 스페이스로 변경하고 렉트 트랜스폼을 리셋 후 스케일을 0.003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스를 200 으로 변경한 후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하고 위치 y 값을 1로 해서 위에 뜨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볼 건데 일단 이미지의 머터리얼을 저기 눈 표시를 눌리고 라운드라고 하면 라운디드 박스 UI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컬러를 이런 색깔로 변경해 준 후 라운디드 박스 UI 프로퍼티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추가했는데 분명히 000인데 이렇게 한쪽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nothing을 텍스트 노멀 탄젠트 이렇게 3개를 추가하게 되면 색깔이 다 채워지게 되고 XYZW를 이렇게 24로 변경하게 되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랫 캔버스의 자식으로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서페이스라고 이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플레인 서페이스와 클립트 플레인 서페이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운드 클리퍼를 넣고 클립트 플레인 서페이스에 플레인 서페이스와 바운드 클리퍼를 이렇게
이렇게 2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후 이제 위치를 설정할 건데 지금 17도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봤을 때 2D로 봤을 때 좀 어색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0으로 바꿔주고 바운스 클리퍼의 크기를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D를 끄고 Z를 0.01로 변경해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고 다시 17도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UI에 버튼 이렇게 눌리고 버튼의 크기를 260 너무 길죠? 그래서 위스를 180 정도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 유니티 캔버스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세팅해 줄게요. 포인터블 엘리멘트를 플랫 유니티 캔버스를 넣고 서페이스에 서페이스를 넣고 요렇게 들어가도록 넣어줄게요. 그 다음으로 포인터블 캔버스에는 유니티 캔버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터블 캔버스에는 플랫 유니티 캔버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넣어줄게요. 사운드가 심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프레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베이직 포크 캠퍼스 프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포크 캠퍼스를 이렇게 눌려서 검색을 지우게 되면 이렇게 프리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와 노우피를 넣어주고 when selected hover와 when selected empty에 각각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를 호버에 노오피를 empty에 넣고 오디오 트리거에 플레이 오디오를 양쪽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준 후 그리고 그냥 실행하게 되면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버튼에 프레스 했을 때 컬러만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준 후 다른 건 손대지 않을게요. 그래서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살짝 말라서 이렇게 눌리면 소리도 나고 버튼 클릭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랫 UI 캔버스를 확인했으니 이제 커브드 UI 캔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끄고 빈 오브젝트로 커브드 유니티 캔버스라고 이름 지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리셋 후 위로 1을 올린 후 이제 컴포넌트를 넣어 줄 건데 먼저 포커블 인터럭터블을 넣어주고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포인터블 캔버스 추가 그리고 포인터블 메쉬 이렇게 두 가지 넣어준 후 포인터블 캔버스 유니티 이벤트 래퍼 해서 총 4가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후에 빈 오브젝트를 자식으로 생성한 후 캔버스 메쉬라고 이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로 캔버스 클리퍼 실린더라고 해주면 캔버스 실린더가 있는데 추가해주고 그리고 OVR 캔버스 메쉬 렌더러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메쉬 필터와 메쉬 렌더러를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이제 우클릭해서 UI 캔버스를 넣을 건데
빈 오브젝트가 아니죠. 지우고 우클릭 UI 캔버스 해주고 유니티 캔버스라고 해줄게요. 플랫 유니 캔버스 만들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이 월드 스페이스랑 이렇게 3개의 노멀 탄젠트 해주고 이미지 추가, 그리고 리셋한 후에 0.003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위스랑 하이트를 바꿔줄게요. 200에, 그리고 이미지의 머터리얼을 라운디드라고 눈금 표시 클릭 후 검색하게 되면 라운디드 박스 UI가 있고 색깔을 이렇게 변경한 후 라운디드 UI 프로퍼티즈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값들을 24로 다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변경하고 이렇게 한번 위치를 조정해서 보면 이렇게 이쁘게 잘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플랫이랑 달리 유니티 캔버스에 추가를 조금 해줘야 돼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마스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라고 해서 추가를 해주고 하나 더 캔버스 렌더러 텍스처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 픽스를 눌러주고 픽셀스 퍼 유닛을 2048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저기 비어 있는 것들은 이따가 한 번에 프로퍼티즈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식으로 다시 실린더라고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 컴포넌트를 실린더라고 검색을 해서 실린더를 넣어 주고 그리고 추가해서 실린더 서페이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립드 실린더 서페이스 이렇게 3가지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3가지 프로퍼티즈들은 한꺼번에 넣을 거라서 다시 커브드 유니티 캔버스의 자식으로 콜라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포넌트에 메쉬 콜라이더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다 했으니까 우리 프로퍼티즈들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커브드 유니티 캔버스에 있는 것부터 넣어 볼게요. 여기에 포인터블 엘리멘트랑 서페이스 패치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래서 먼저 넣으면 포인터블 캔버스 메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페이스에는 실린더를 넣어주고, 근데 실린더에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저렇게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유니티 캔버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유니티 캔버스, 그리고 다음으로 캔버스 메쉬를 캔버스 메쉬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옵셔널스에 포워드 엘리멘트를 넣어줄 건데 안 넣어줘도 되지만 좀 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블 캔버스 이렇게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포인터블 캔버스 유니티 이벤트 래퍼에 커브드 유니티 캔버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실린더를 가서 실린더에 있는 에러를 다 일단 먼저 없애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린더를 가서 실린더의 빈 프로퍼티즈를 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실린더 서페이스에 있는 실린더에 실린더를 넣어주고, 그리고 클립드 실린더 서페이스에 있는 실린더 서페이스에는 실린더 서페이스를, 클리퍼즈에는 캔버스 메쉬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린더는 실린더 서페이스에는 실린더 서페이스, 마지막으로는 캔버스 메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원통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으로 하게 되면 이 길이가 무한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확인하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각도를 일단 90도로 돌려볼게요.
돌리면 저기 끝이 보이는데 0으로 바꾸게 되면 저렇게 끝까지 쭉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쭉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라디어스를 3으로 바꾸고 이것도 마이너스 3으로 해서 끝에 맞춰줄게요. 이렇게 끝에 닿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다음으로는 캔버스 메쉬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렌더러 텍스처에는 유니티 캔버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쉬 필터, 메쉬 콜라이더, 실린더를 다 각각 하나씩 넣어줄 건데 캔버스 메쉬에 메쉬 필터가 있고 메쉬 콜라이더는 콜라이더에 있고 실린더는 실린더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호리존탈과 버티클이 있는데 호리존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요. 그 다음으로 밑에 것도 값을 집어넣을 건데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캔버스 렌더 텍스처 메쉬 렌더러 그리고 캔버스 메쉬 이렇게 넣어줄게요. 다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유니티 캔버스에 있는 캔버스 렌더러에 유니티 캔버스를 집어넣고 오토픽스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다 눌러주면 기본 세팅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눌렸을 때 색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귀가 심심하지 않게 오디오를 눌려서 이렇게 두 개 넣어주고 이벤트에다가 셀렉티드 호버와 엠프티에 프레스와 노 OP를 이렇게 넣고 오디오 플레이를 바인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헤드셋을 껴서 확인하기 전에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커브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커브드가 살짝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짝. 일단 이 커브가 조금 더 보이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을 거기 때문에 저기를 길게 해줘서 여기를 놓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커브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커브가 훨씬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따가 하나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헤드셋을 끼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헤드셋을 꼈는데 지금 UI가 너무 앞에 있죠. UI가 너무 앞에 있고 뭔가 버튼이 이상하게 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뒤로 당길 때 눌려지죠. 그럼 우리가 설정을 하나 뭔가 잘못한 건데 그게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치가 너무 가까우니까 위치를 조금 조정해주고 그리고 스케일도 너무 크니까 조금 변경 후에 크기랑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훨씬 괜찮죠? 근데 지금 보면 뒤에서 안으로 당길 때 그러니까 밖에서 아웃에서 인으로 갈 때
인터랙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실린더에 보면 페이싱이 지금 아웃으로 돼 있어요. 이 아웃을 인으로 바꿔줘야 안에서 바깥으로 눌릴 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위치에서 버튼을 눌릴 때 인이 돼야 눌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으로 설정하고 위치 조정해서 다시 해보면 이제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소리도 잘 나고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헤드스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눌렸을 때랑 여기 눌렸을 때 소리 다른 것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네,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일단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해볼 건데, 먼저 메타에서 제공하는 UI가 있어요. 잘 만들어 놓은 UI.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볼게요. 일단 UI 셋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프리팹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면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메타에서 이쁜 것들이 진짜 많은데 한번 개인적으로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돼 있는 거 볼 수 있고,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버튼을 보면 요런 버튼 요런 버튼인데 이게 좀 이쁜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드롭으로 넣어 줄게요. 유니티 캔버스 안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 주고 위치 조절 좀 해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스케일이 너무 크죠? 스케일 줄이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 안에 구성 내용은 이렇게 토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잘 보이고, 눌렸을 때 색깔 바뀌고, 이게 토글이라 지금 이즈 온이 켜졌다 꺼졌다 하죠. 이런 식으로 엄청 이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롤 뷰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캔버스를 클릭해서 우클릭을 해서 UI에 이미지를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색깔을 알파감만 이렇게 변경한 후 이름을 스크롤 뷰 이렇게 해줄게요. 그 후에 길이를 이렇게 바꿀 건데, 그냥 T 눌리고 위로 움직이면 한쪽 방향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클릭을 하고 Alt를 눌린 후 늘리면 양쪽 방향이 다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눌리고 Alt 눌리고 같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뷰에서 우클릭을 한 후 create empty를 해서 콘텐트라고 이름 짓고 추가해 줄게요. 위치는 제일 왼쪽 위 설정해주고, 그리고 컴포넌트를 콘텐트 핏 사이즈 피터를 추가한 후 호리젠탈과 버티클을 프리펄드 사이즈로 변경하고 버티클 레이아웃 그룹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다시 UI 이미지를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맞출 건데,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값을 가져와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값을 확인해 볼게요. 컨텐트 스크롤 뷰에 있는 값을 넣어야죠. 이렇게 넣어서 딱 맞추고, 그리고 이 이미지 안에 버튼을 자식으로 넣어줄게요. 사이즈는 이 정도에 높이만 50으로 변경하고 색깔을 초록색점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을 셀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D로 10개 정도 복사해주고, 스크롤 뷰에 스크롤 렉트를 추가해줄게요. 추가해서 콘텐트는 콘텐트를 넣고, 호리젠탈을 꺼주고, 그리고 마스크를 추가해줄게요. 우리가 저기 흰 색깔이 보기가 싫으니까 마스크에 쇼 마스크 그래픽을 꺼주고, 그리고 스페이싱을 이렇게 늘려줘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하고, 셀 뷰를 다 클릭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알파 값을 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눌리면서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브가 많이 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일단 실행해서 지금 현재 커브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커브가 돼 있는데, 사실 진짜 조금이라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길이를 아까 늘려주는 걸로 했는데 그걸로도 사실 좀 부족하죠. 그래서 실린더에 가면 라디어스를 0.5로 바꿔줄게요. 위치도 0.5. 이렇게 하게 되면 콜라이더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돼서, 왜냐하면 그만큼 반지름이 짧기 때문에 원이 더 둥글게 되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진짜로 완전 쫙 말리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돌리고 위치 조정을 좀 해주고, 이제 가운데 거만 조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거는 일단 렉트를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위아래가 아니고 양옆으로 움직이게 바꿀게요. 그래서 길이를 좀 변경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스크롤 뷰도 호리전탈을 켜고 버티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트 버티클 레이아웃을 지우고 호리전탈 레이아웃 그룹을 켜줄게요. 스크롤 뷰 크기도 조정을 좀 해줄게요. 아까처럼 Alt 눌리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옆도 이렇게 늘려주고, 유니티 캔버스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150 정도.
그리고 버튼 잘 됐고, 그 실린더에 우리가 현재 보면 이렇게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둥글게 되는데, 이거를 원을 각도를 틀어 가지고 좀 더 둥글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렇게 하면 버티컬로 해줘야 되겠죠. 버티컬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켜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선택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프레스 했을 땐 빨간색, 선택되면 초록색, 선택되면 초록색. 스크롤 뷰 위치가 좀 짧아서 선택되는 데가 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고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어가지고 레이도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랑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두 개를 끄고 플레이어 세팅부터 해볼게요. 저희 포크 할 때 어떻게 했죠? 레프트랑 라이트에 포크 인터랙터를 넣었죠. 그럼 레이 인터랙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핸드 레이 인터랙터를 양쪽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호버 인터랙트 그룹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빠져있네요. 이거를 넣어주고 라이트에다가 넣어주고, 그럼 일단 레이 인터랙터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레이 인터랙터블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레이 인터랙터블 이렇게, 그리고 포인트 엘리멘트에는 커브드 유니티 캔버스를 넣고 포인터블 캔버스 메쉬를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서페이스에는 실린더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실린더를 넣으면 클립드 실린더 서페이스가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면 끝입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이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클릭해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